네, 시장 고민 함께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얘기할까요? 앞서 이제 계속된 고민 중에 하나가 전기차 쪽의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가 밤사이 다시금 약간 오피셜하게 대두된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4만전자, 49,900원, 홈쇼핑에서 보는 무슨 9,900원 가격 라인처럼 이렇게 걸쳐버리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또 이게 매수와 매도를 함께 자극해요. 또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들 감안해서 시장 좀 봐주세요. 지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죠. 유럽 증시 주봉을 보면 우리나라가 얘네보다도 못한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억울하기도 하지만 지수에 매료돼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는 안 돼. 한국 시장 떠나는 것이 맞지. 뭐 빨리 탈출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라는 것들을 지수를 투영시켜서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감정 같은 것만 자꾸 생기고 안 좋은 것들만 우리의 몸속에 누적되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1년 반, 2년의 과거를 돌아보면 섹터별로 움직였다. 2차 전지가 큰 시세를 냈고 반도체에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로 옮겨왔고 이제 다른 섹터를 찾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계속 있고 자금이 이동한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가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게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제한된 자금이 돌아다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수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를 멱살 잡고 거꾸로 내려가다 보니 더 이제 안 좋은 투심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어제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지수를 2,333억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으로만 매도한 금액이 6,500억이라면 지금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은 때려놓고 다른 종목은 4,167억을 매수했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전기차 관련돼서 노골적으로 이제 보조금 폐지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바라서 요거까지 의도 터지고 나면 나올 악재가 진짜 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버텨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올 우려가 다 나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시장에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좋아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괜찮다라고 지지했죠. 본심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테슬라에서 이제 앞으로 출시될 차량이 가격이 굉장히 저가 차량일 뿐만이 아니라 충전 속도도 10분 내에 8분에 완충되는 전기차를 선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본인이 노렸었던 치킨 게임에서 보조금이 폐지된다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을 타 기업보다 우위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매를 통해서 좀 업황이 좋아진다 이런 해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전기차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맞을 매를 좀 빨리 맞게 되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좀 이미 시장이 에코프로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충분히 맞은 자리에서 조금 너무 비약적으로만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을 봤었을 때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여기서 매도 의견을 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바꿔 타세요라는 대응 자체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주가 떨어졌었을 때 이제 분할 매수하는 뭐 방법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삼성전자로 그걸 하게 될 줄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ADX를 ADX 기준으로서 저가 찾는 방법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10분짜리면 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 분석 유튜브 10분짜리 3개만 찾아보시면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찾아볼 기술적 분석들이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MACD 오실레이터랑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지금은 뭐 시향이 PBR이 어쩌고 저쩌고 외국인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공매도 되기 전까지에 한 번에 반등 랠리는 줄 것이다. 강력한 저항선이 1차가 64,000원, 2차가 73,000원인데 그것을 전제로 한 기술적 분석으로 저가 잡기에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참 삼성전자로 이 말을 한다는 게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어저께 옵션 만기라는 특정상 외국인이 막판에 매물이 나왔지만 네. 장중에는 네. 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지금 ADX로서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직은 뜨지 않았지만 매우 임박한 자리로서 그냥 시나리오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 대응을 하겠다. 물타기 전략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를 이럴 때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1차, 2차, 3차로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 삼성전자의 물타기 전략 6478 각각의 저항선 64,000원, 78,000원 자세하게 좀 얘기 주셨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죠. 앞서 이제 뭔가 시장에 큰 궤를 뚫는 얘기 해주신 게 예전에 2차 전지 열풍이었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걸 얘기해 주셨고 반도체 열풍이었던 상반기에 바이오 준비해서 저희 바이오 특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차장님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가 무엇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이미 시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해가지고 단기적 호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섹터들이 조방원? 그렇죠. 네. 원전은 아직은 좀 애매해요. 원전은 조금 이따가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선 방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불편할 수 있는 섹터들은 반도체 자동차잖아요. 네. 일단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조금 지금 여기서 지금이 바닥 눌렸다 이거 아니라 기술적 대응하시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힘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섹터가 조선은 한국 중국인데 중국 때렸으니 네. 우리나라 매력도 확실히 부각되고 방산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방산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첫 번째로 하루 만에 전쟁을 종전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사능 매력이 그 이후에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자체 매력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 좀 방향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게 네이버 요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만의 기업이니까. 네. 그다음에 엔터주들. 미국이 중국과 싸우고 때린다라고 해서 엔터주들은 좀 자기만의 지대에 있다 보니 이런 쪽에서 좀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전제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가 바이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건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건설은 과거에 PF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로서 지금도 회피하기에는 좀 과하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맞닥뜨려졌고 중소형 주단에서는 이미 충분히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라는 점 시장이 테마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에 대한 테마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전통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 중소형 건설 이런 건설 기계 쪽 움직일 때 굉장히 종목군들의 스펙트럼도 넓어질 네. 뿐만이 아니라 또 상승폭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 어쨌든 속도는 더디겠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것은 맞고 고금리 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라는 점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전 세계가 이제는 자국 경제를 위해서 부양책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재건과 남북 경협 이슈까지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시나리오가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핵심 시나리오는 재건과 경협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재건 경업 관련한 얘기해 주시면서 뭐 이제 교집합 종목군 이렇게 또 분류도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 시간이 없어서 브리핑 준비를 그걸 못했는데 최근에 한 3거래일 사이 건설주에 대한 인덱스 보고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의 관심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키워드 잘 보면서 앞단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를 같이 놓고 체크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종목까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재건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와서 TYM이라는 기업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농업 국가로서 세계 2위 보리 생산, 세계 3위 옥수수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을 했다. 그러면 종전 이유를 준비하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때 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정부의 여기도 이제 재정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원도 받아가면서 농업국가로서 자기네 어떤 레벨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 와서 TIM, 농기계, 글로벌 농기계 기업을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나리오가 맞죠. 두 번째는 농기계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TYM이에요. 그러면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켜놓고 가면은 트랙터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TYM이라는 기업 좀 관심 가져 볼만하다. 두 번째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인데요. 미국 향이 41%예요.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수가 25%, 유럽이 19%를 갖고 차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정책에도 이런 어떤 인프라 투자가 당연히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책 선언문에서 신규 도시 프리덤 시티즈를 10개를 짓는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스타일의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때 함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전진 건설 로봇이고요. 세 번째는 전통 건설주 특수 건설인데요. 이제 남북 경협의 의미로 봤었을 때 다양한 건설들이 움직이는데 바닥에서 일단은 매집의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과 철도, 도로, 교량, 그다음에 지하화 사실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남북과 경협을 해서 무슨 사업을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길부터 뚫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길이 뚫리고 철도가 뚫려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길을 뚫린다라든가 철도를 만든다는 데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이 특수건설이지 않나라는 생각, 이 세 종목을 오늘은 좀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네. TYM 전진건설 로봇 특수건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중소형 건설 혹은 이제 재건 경업에 엮여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살펴주시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밤사이 뭐 트럼프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일부 종목들에 좀 또 시장에도 반영이 되긴 했는데 지금이 뭔가를 막 끌고 가게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이 랠리가 약화되고도 갈 수 있을까라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섹터 또 다른 거 어떤 거 보시나요? 저는 우주 방사능.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두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한 번 오르고 끝날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의 우주를 향한 발사체들도 앞으로 줄지어 이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이제부터 고밸류, 이제 뭐 P에 얼마 이런 영역이 아닌 그냥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시작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항공 우주의 출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제 한번 오르고 끝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주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방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취임할 때 종전이 된다면 이제 전쟁 끝났으니 방산의 매력이 한번 이 시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전제로 봤었을 때 이제 신규 출발하는 종목이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방산과 우주를 끼고 있고 하나오션은
방산과 조선을 끼고 있으니라는 점과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방산 내에서는 지금은 현대로템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관련주 순서는 선호도로 나열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이 의외로 제일 뒤에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기 상승폭이 커서 컸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생각이 가능한 영역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눈치껏 살펴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 섹터 모멘텀의 콜라보 현상, 그 가운데 있는 종목군들 들여다봤고요. 앞서 원전 얘기 잠시 후에 해주겠다 하셨어요. 원전에 대한 뷰는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오늘 또 내용 올려주시죠. 네. 원전이 너무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졌어요. 맞아요. 원전이 지금 그래서 종목별을 다 둘러봤었을 때 내린 결론은 된다 소리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원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된다 소리예요. BHI 가고 있죠. G2파워 펄떡펄떡 움직이고 있죠. 어저께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KPS는 가스터빈이라는 원전이 아니고 뭐 원전과 관련이 있죠. 가스터빈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데 원전의 수주 이슈가 아닌 자기만의 어떤 다른 이슈로 얘기가 나와서 가지만 어쨌든 가겠다라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종가로 어저께 강력한 저항선 돌파한 날이에요. 어저께 처음 돌파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이 매우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돼서 움직여서 정신 사나운 섹터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맞아요.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것을 전제로 한전 KPS 이제부터 이제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랠리의 초입 단계에 있을지도 모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돌파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지금의 대장은 BHI였고 G2파워가 그 다음 주자로서 이제 탄력도를 높여갔는데 그 다음으로서는 저는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진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상장된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밑에 단에서 이제 밑에서 조금 내 차례 오는 거 아니야라고 기다리는 것이 일진파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랠리 진행 중인 건 BHI G2파워고요. 다음 종목으로서는 우진엔텍 일진파워도 눈여겨보자. 가장 앞단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KPS다. 이 두 종목도 매우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한전 KPS 예의주시해서 보십시오. 네. 섹터가 약간 뒤죽박죽의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종목의 차별화인데 이게 뒤죽박죽한 다음에 어쩌자는 거지 할 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간다라는 쪽에 힘을 실어주신 네, 거고 맞습니다. 한전 KPS 두산에너 앞단에 후발단에 이제 관심을 둘 게 우진엔텍 일진파워 얘기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쪽 짧게 코멘트 듣고 싶어요. 네. 지난 시간에 한글과 컴퓨터와 몇 종목을 말씀드렸죠. 어제 스페이스X랑 엮여가지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주들 어저께 더존 비전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무거운 것도 이런 탄력으로 움직이네 해서 더존 비전도 함께 보시고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도 있다. 뭐 오토 더빙, 뭐 AI 휴먼 기술 뭐 이렇게 해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두셔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글과 소프트웨어 갔는데 한글과 컴퓨터 갔는데 다시 함께 볼 수 있을 종목 시간이 없네요. 더존 비전, 이스트 소프트도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함정남 차장님께 시간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더 말씀하셔도 되니까 언제든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네. 시청자분이 걱정하고 계셔요. 함정남 차장님 뭘 드셔야지 살이 조금 오르실까. 저는 체질이 의사 선생님이 살찌려고 노력하지 마셔라. 체질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자주 먹거든요. 조금씩 해서 밥을 반 공기만 먹는데 3시간마다 주종부리도 하면서 자주 먹어서 체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수익률을 함께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 드리면 저는 살 안 쪄도 행복하니까요. 네, 그걸 충분히 위해서 건강한 체질. 네, 빈츠님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 차장님과 건강한 체질과 건강한 투자 전략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